우리나라에서 머나먼 아프리카 남동부 말라위의 한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한국어 수업이 오늘날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말라위 학생들의 진학률이 무려 87%나 증가했으며 그 중심에는 바로 한국의 언어와 문화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몰려든 학생들의 열정은 말라위 전역을 넘어 다른 아프리카 국가로까지 확산되고 있는데요. 한편 이 모든 변화의 배경에는 한 여성의 특별한 사연이 숨어 있었습니다. 과연 한국어는 어떻게 아프리카의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의 언어가 되었을까요? 그리고 말라위의 젊은이들이 한국어를 통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젤라 무펜바입니다. 아프리카 말라위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 자랐고 지금은 말라위의 수도 릴롱괴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몇 년 전만 해도 제가 이렇게 한국어를 배우고 또 가르치게 될 거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어요. 제가 자란 마을에서는 외국어를 배우는 것조차 사치로 여겨졌거든요. 사실 그때까지 제게 한국이라는 나라는 이름조차 생소했습니다. 제가 태어난 곳은 말라위에서도 비교적 낙후된 지역에 속합니다. 아침이면 닭 울음소리가 알람 대신 들리고 학교가 끝나면 강가에서 물을 깃거나 농장에서 부모님을 돕는 것이 어린 시절의 일상이었어요. 교육을 받는 것 자체가 소중했지만 대학교에 진학하는 건 너무나 먼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한 제 친구들 대부분은 농사나 시장 일을 하며 가정을 꾸리거나 가족의 생계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저 역시 큰 기대 없이 부모님과 함께 작은 옥수수 농사를 도우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제 삶을 뒤흔든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언니의 결혼식이었어요. 그날은 우리 가족에게도 마을 사람들에게도 축제 같은 날이었죠. 전통 악기를 연주하며 춤을 추는 모습들로 떠들썩한 마당은 그 자체로 축제였어요. 그런데 결혼식 하객 중 한 사람이 갑자기 축가로 한국 노래를 틀겠다고 한 거예요. 바로 BTS의 봄날이라는 곡이었죠. 처음 들었을 때 저는 그 노래의 감미로운 멜로디와 가사에서 묘한 울림을 느꼈어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알아듣지 못했지만 이상하게도 그 음악이 제 마음속 깊은 곳까지 파고드는 것 같았죠. 잊을 수 없는 그날의 봄날이라는 제목처럼 그날 이후로 제 마음 한구석에 한국이라는 단어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뒤에도 저는 자꾸만 그 노래가 떠올랐어요. 하지만 마을에서 인터넷은커녕 제대로 된 음악 기기 하나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런 제가 다시 그 노래를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던 중 며칠 뒤 우연히 버려진 헌 노트북을 발견했어요. 고물상에 팔려나가기 직전이었는데 저는 그 낡은 노트북을 가지고 와서 이웃 마을의 작은 인터넷 카페를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마침내 다시 BTS의 봄날을 검색해서 들을 수 있었어요. 그때의 설렘은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음악을 통해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된 저는 곧 한글이라는 글자에 매료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BTS의 가사를 이해하고 싶다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어요. 그들이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는지 알 수 있다면 노래를 더 깊이 즐길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인터넷에서 우연히 한글에 대한 영상을 보게 되면서 저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한글은 우리가 흔히 접하던 영어, 프랑스어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어요. 문자가 가진 기원과 창제의 과정 자체가 마치 이야기처럼 다가왔거든요. 특히 한글이 백성을 위한 글자라는 설명은 제게 너무나 신선하고 감동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영상 속에서는 조선시대의 세종대왕이 글자를 읽지 못해 고통받던 백성들을 위해 한글을 만든 이야기와 그 글자가 단순하면서도 얼마나 과학적인 구조를 가졌는지 자세히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한글의 자음과 모음이 어떻게 소리를 형상화해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기억이 혀가 목구멍에 닿는 모양을 본뜬 글자라든지 이는 사람의 서 있는 모습을 닮았다든지 하는 이야기들이었죠. 문자를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계할 수 있다는 사실은 정말 경이로웠습니다. 제가 사용하던 영어는 발음과 철자가 엉뚱하게 다를 때가 많고 프랑스어는 특정 규칙을 이해하지 못하면 읽기도 어렵기 때문에 항상 외우는데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한글은 배우는 사람의 입장에서 설계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특히 한글을 만든
철학이 너무나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누구나 배우고 쓸 수 있는 글자라는 점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제가 자란 말라위에서는 교육을 받는 것조차 큰 도전입니다. 친구들 중에는 학교를 중도에 포기해야 했던 친구들이 많이 있었고, 저 역시 한때 배움의 기회에서 멀어질 뻔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한글이 배움이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주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사실은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이런 생각들은 점차 한글을 배우고 싶다는 열망으로 변해갔어요. 단순히 노래 가사를 이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글자를 제대로 익히는 것이 스스로의 가능성을 넓히는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현실적인 장애물이 있었어요. 말라위에서는 한글을 가르치는 곳도 배울 교재도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저는 어떻게든 한글을 배우기 위해 방법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아주 단순한 방법을 떠올렸습니다. 낡은 노트북에 다운로드한 한국어 강의 영상을 마을 친구들과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함께 이 언어를 배워보자. 이렇게 제안하자 처음엔 모두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한국어? 그게 뭐야? 배워서 어디에 쓸 건데? 이런 반응이 대다수였지만 BTS를 좋아하던 몇몇 친구들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 1시간씩 모여서 노트북 하나를 중심으로 강의를 들으며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안녕하세요라는 단어 하나를 배우는데도 몇 시간이 걸렸지만 그 시간들이 너무 재미있었어요. 특히 한글의 과학적인 구조는 친구들에게도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글자라는 점에서 영어보다 배우기 쉽다는 사실을 깨닫자 친구들은 점점 더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함께 외운 첫 문장은 BTS의 노래 제목에서 따온 봄날은 간다였어요. 그렇게 작은 모임에서 시작된 한국어 공부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되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은 처음엔 저 애들이 왜 외국어를 배울까 하고 의아해했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 웃고 떠드는 모습을 보면서 응원해 주기 시작했어요. 한 어르신은 심지어 자신의 라디오를 빌려주며 우리가 더 많은 한국 노래를 들을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때부터 한국어 공부는 저희 마을의 작은 열풍이 되었습니다. 아침이면 옥수수 밭에서 일하고 오후엔 강가에 모여 한국어를 외우는 게 저희의 일상이 되었어요. 그러던 중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단순히 재미를 넘어서 우리 삶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한국어를 배우면 더 좋은 직업을 구할 수 있고 한국 회사와 연계된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도 생길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긴 거죠. 마을에서 시작된 작은 한국어 열풍은 마침내 학교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학교에서는 한국어 수업을 정식으로 도입하기 시작했고 말라위 전역에서 한글 배우기 캠페인이 열리게 되었어요. 저는 그때 한국어 수업을 진행할 기회를 얻게 되었고 처음으로 정식 교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시작된 작은 한국어 열풍은 점점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교사로 일하게 된 한국어 수업은 단순히 언어를 배우는 시간을 넘어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특별한 순간이 되었어요. 학교에는 매일 아침이면 새로운 학생들이 찾아왔고 그들은 안녕하세요 라고 서툴게 인사하며 한국어 교실에 들어섰습니다. 처음엔 단지 호기심으로 시작했던 학생들도 수업을 들으며 점점 한국어에 푹 빠져들었습니다. 제가 가르친 첫 번째 반은 20명 남짓한 소규모 클래스였어요. 대부분이 중학교를 갓 졸업한 청소년들이었고 그 중에는 어린 시절부터 제 친구였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어가 생소하면서도 재미있다는 반응을 보였죠. 이 글자는 정말 신기해요. 안젤라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간단한 기호로 말을 쓸 수 있죠? 학생들은 한글의 자음과 모음이 결합해 소리를 만들어내는 원리를 배우면서 경이로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한국어 수업은 단지 글자를 배우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수업 시간에 한국의 노래, 음식, 드라마 같은 문화도 함께 소개했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틀어주던 날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그날은 수업 후반부였는데 제가 준비한 영상은 한국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의 첫 번째 에피소드였어요. 한국어 자막이 없는 영상이었지만 학생들은 배우들의 표정과 장면 전환에 푹 빠져들었죠. 선생님, 이건 정말 다른 세계 같아요. 한국은 정말 저런 곳인가요? 학생 중 한 명이 물었어요. 저도 직접 한국에 가본 적은 없지만
제가 알아본 바로는 한국의 도시들은 정말 깨끗하고 아름다워요. 또한 사람들도 먹고 살기 바쁘지만 서로를 배려하면서 지내죠.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이 지금 배우고 있는 이 한국어로 그곳에서 소통할 수 있어요. 이야기를 듣던 학생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언어 하나를 배우는 것이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로 가는 문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닫기 시작한 순간이었죠.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교실에 도착했을 때 학생 한 명이 울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학생은 제 교실에 늘 열정적으로 찾아오던 소년 제임스였어요. 그날따라 그는 무언가를 숨기려는 듯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제임스, 무슨 일이니? 왜 이렇게 우울해 보이는 거야? 처음엔 아무 대답도 하지 않던 제임스는 결국 작은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오늘부터 한국어 수업에 못 올지도 몰라요. 아버지가 제가 여기 오는 걸 반대하세요. 공부를 어디에 쓸 거냐고 하시면서요. 어차피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임스가 얼마나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공부해 왔는지를 알았기 때문이죠. 그의 상황이 너무 안타까웠지만 저는 단순히 위로의 말을 건네기보다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제임스의 집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에게 한국어가 단순히 취미가 아니라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설명드렸어요. 한국어를 배우면 한국 기업에서 일할 기회를 잡을 수 있어요. 더 나아가 제임스가 한국에서 장학금을 받고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제 진심이 통한 걸까요? 제임스의 아버지는 결국 한숨을 쉬며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제임스는 더욱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수업 시간에 늘 가장 먼저 손을 들고 질문을 던지는 학생이 되었고 틈만 나면 노트에 한글 단어를 적어 연습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의 모습은 다른 학생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학생들 각자의 변화가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미래에 대한 계획조차 없던 친구들이 한국어 수업을 통해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 한 여학생은 한국 화장품 브랜드를 본격적으로 수입해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고 싶다고 말했고, 또 다른 학생은 한국 유학을 통해 IT 기술을 배우고 싶다는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꿈들은 단지 말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어 교실에서 배운 지식과 열정은 실제로 말라위 사회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어요. 학교 교장이 제게 찾아와 한국어 교실을 정식 프로그램으로 확대하자고 제안했을 땐 그야말로 감격스러웠습니다.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공부가 이제는 학교 전체를 변화시키고 있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한국제교육단체에서 일하고 있는 한국인이었어요. 말라위에서 한국어 열풍이 불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직접 찾아왔다고 했죠. 그의 이름은 김재훈이었는데 밝은 미소와 따뜻한 말투로 저희 학교를 방문한 그는 학생들에게 한국 문화를 소개하며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김재훈 씨는 제게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안젤라 선생님, 혹시 학생들 중 일부를 대상으로 한국의 대학과 연계한 장학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선생님도 한번 한국에 와서 교육을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의 제안은 저와 학생들 모두에게 큰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학생들은 저마다 장학금에 도전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제 교사로서의 꿈이 한국에서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김재훈 씨와의 만남 이후 한국어 교실은 마치 새로운 동력을 얻은 듯 활기를 띠었습니다. 학생들의 열정은 더욱 뜨거워졌고 저 역시 가르치는 데 있어 더 큰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긍정적인 변화 속에서도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하나둘씩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바로 학생 수의 폭발적인 증가였습니다. 김재훈 씨가 다녀간 후 한국어 교실이 전국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수업을 듣고자 하는 학생들이 몰려들었어요. 처음에 20명 남짓이었던 수업은 불과 몇 주 만에 50명, 그리고 몇 달 뒤에는 100명이 넘는 학생들이 교실에 모였습니다. 처음엔 기쁜 마음으로 새로운 학생들을 맞이했지만 곧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공간이 부족했어요. 한정된 교실에는 모든 학생을 수용할 수 없었고 많은 학생들이 교실 밖에서
서서 수업을 듣거나 창문 너머로 필기를 하려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더욱이 교재와 학습 자료도 부족했어요. 제가 직접 손으로 그린 한글 도표 몇 장과 낡은 화이트보드로는 감당이 되지 않았죠. 학생들 중에는 이미 높은 수준의 한국어 실력을 가진 친구들도 있었지만 막 시작한 학생들도 많았어요. 모든 학생의 수준을 맞추는 건 불가능해 보였죠. 선생님, 우리에게 교재가 더 필요해요. 다른 한국어 책이나 동영상은 없나요? 학생들의 질문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열정을 외면하고 싶지 않았지만 자원이 턱없이 부족했거든요. 그때 제 마음에 떠오른 아이디어는 학생들 스스로를 선생님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충분히 배운 학생들이 새로 온 학생들을 돕게 하자는 계획이었죠. 저는 교실을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눴고 각 그룹의 리더를 세워 새로운 학생들에게 기초를 가르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이 배운 것을 나누는 것은 또 다른 배움이에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모두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거예요. 처음엔 어색해하던 학생들이 시간이 지나며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학생들 스스로가 선생님이 되는 과정에서 자신감을 얻었고 이 작은 변화는 한국어 교실의 분위기를 더욱 긍정적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변화는 또 다른 위기를 불러왔습니다. 마을 내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어 교실에 관심을 보였지만 일부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어요. 왜 한국어를 배워야 하느냐는 질문이 곳곳에서 터져 나왔고 심지어 몇몇 어른들은 제가 학생들에게 쓸모없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며 노골적으로 반대했습니다. 안젤라, 너는 왜 이 아이들을 농사짓지 못하게 방해하니? 너도 알잖아. 말라위에서 외국어를 배워서 어디에 쓸 수 있겠니?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물론 그들의 입장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이곳에서는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학생들에게는 더 큰 꿈과 가능성이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마을 회의에 참석해 한국어 교실의 중요성을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어를 통해 학생들이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고 마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하지만 몇몇 어른들은 여전히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때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회의장 한쪽에서 제임스의 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제 아들도 한국어를 배우기 전에는 농사만이 그의 미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그는 이 언어를 통해 더 큰 꿈을 꾸고 있어요. 저는 제 아들이 다른 세상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의 말은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이후로는 더 이상 한국어 교실에 대한 반대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몇몇 어른들은 자신들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냐고 물어왔습니다. 학생들의 열정과 마을 사람들의 지지가 점차 커지면서 저는 단순히 언어만 가르치는 것을 넘어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소개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특별 수업을 통해 한국 음식을 직접 만들어 보기도 했습니다. 처음으로 김밥 만들기 수업을 했던 날은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저는 말라위의 흔한 재료들을 활용해 김밥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어요. 마늘 대신 현지에서 나는 허브를 넣고 고기를 대신해 말라위의 유명한 민물 생선을 사용했죠. 학생들은 생소한 재료들을 만지며 신기해했고 직접 만든 김밥을 맛보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선생님, 이거 정말 맛있어요. 한국에 가면 이런 걸 매일 먹을 수 있는 건가요? 그들의 표정을 보며 저는 뿌듯함과 동시에 새로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또한 한국 전통 놀이와 노래를 소개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강강술래처럼 모두가 함께 어우러지는 놀이를 특히 좋아했어요. 이건 우리가 하는 전통 춤이랑 비슷해요. 라며 마을 축제에서 하던 놀이와 연결지어 설명하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한국 문화와 말라위 문화가 서로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은 학생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죠. 시간이 지날수록 학생들은 더 깊은 수준의 한국어를 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간단한 회화 수준을 넘어 한국 책을 읽고 한국 뉴스를 이해하고 싶다는 요구도 늘어났어요. 그래서 저는 밤마다 인터넷으로 한국어 자료를 찾아 공부했고 그것을 번역해 다음날 수업에서 활용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도 많은 걸 배웠습니다. 학생들에게 가르치기 위해 준비한 자료들은 저 스스로의 한국어 실력도 크게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학생들에게 더 좋은 교사가 되고 싶다는 열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학생들이 스스로 만든 한국어 연극을 발표하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작은 마을 축제에서 별에서 온 그대를 각색한 연극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의상부터 대사까지 모든 것을 직접 준비했죠. 축제 당일 학생들이 무대에서 한국어로 대사를 주고받는 모습을 보며 저는 감동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한국어를 배우는 것을 넘어 그것을 통해 자신들의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연극은 마을 사람들에게도 큰 인상을 남겼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한국어로 이렇게 멋진 연극을 할 줄은 몰랐어요. 한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제게 말했습니다. 학생들의 작은 연극이 마을 축제에서 큰 호응을 얻은 날 밤,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교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모두가 축제의 여운에 젖어 즐거워하고 있었지만 제 머릿속엔 한 가지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그리고 우리 마을의 한국어가 어떤 의미로 남을까? 한국어 수업은 분명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학생들은 꿈을 꾸기 시작했고 마을 사람들은 희망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속되기 위해선 더 많은 지원과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걸 알기에 저는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고민의 끝자락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김재훈 씨였습니다. 그는 말라위의 한국어 교실 소식을 서울에 있는 국제교류기관에 전했더니 그곳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안젤라 선생님, 한국의 교육 지원 프로그램이 곧 시작될 예정인데요. 그 프로그램이 말라위에도 적용될 수 있을지 논의 중입니다.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거나 교재를 제공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조금씩 해결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김재훈 씨는 단 한 가지 조건을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어 교실이 단지 언어를 가르치는데 그치지 않고 말라위의 더 많은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변화를 줄 수 있어야 해요. 그의 말은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학생들의 열정에만 의존해 왔지만 이제는 이 열정을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마을과 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걸 깨달은 순간이었죠. 그날 이후로 저는 더 많은 사람들을 한국어 교실에 참여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마을의 어른들에게도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을 설명했습니다. 한국어는 단지 언어가 아니에요. 이걸 배우면 더 나은 일자리를 얻을 수도 있고 여러분의 아이들이 새로운 꿈을 꿀 수 있어요. 점차 어른들도 교실에 발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시장에서 장사를 하던 상인들은 한국어를 배우면서 한국 드라마와 K-팝 이야기를 나누는 것에 흥미를 느꼈고 자신의 상품을 더 매력적으로 꾸미는 아이디어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안젤라, 이 포장지에 한국어로 감사합니다를 써놓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이런 걸 좋아한다면서요? 그들의 반응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자신들이 한국어를 배우며 배운 단어를 실생활에 적용하려는 모습은 단순히 수업을 넘어 마을 전체가 변화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었죠. 김재훈 씨가 약속했던 대로 국제교류기관으로부터 첫 번째 지원이 도착한 날이 찾아왔습니다. 커다란 박스 안에는 한국어 교재와 학습 자료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상자를 열어보던 순간 아이들의 환호성이 교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선생님, 이제 우리도 진짜 책으로 공부할 수 있어요. 저는 그 박스 안에서 하나의 작은 한국어 교재를 꺼내 들고 손으로 천천히 넘겨보았습니다. 맨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책이 당신의 꿈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어요. 학생들은 교재를 손에 쥐고는 마치 보물을 발견한 것처럼 소중히 다뤘습니다. 새 교재는 한국어 학습의 수준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을 주었고 학생들은 책 속에 있는 대화문을 서로 읽으며 실력을 쌓아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한국어 교실의 첫 번째 졸업생들이 배출되었을 때는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졸업생들은 각자의 꿈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말라위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서 인턴십을 시작했고 또 다른 학생들은
한국어 실력을 바탕으로 통역사나 관광 가이드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학생은 제임스였습니다. 그는 교실에서 늘 가장 먼저 질문을 던지며 열정적으로 공부하던 친구였어요. 졸업 후 그는 지역은행에 취직했는데 그의 한국어 능력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은행에서 한국 기업과의 협력을 담당하게 된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도 자신의 성공 비결을 공유하며 많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안젤라 선생님, 한국어는 제게 단지 언어가 아니었어요. 이걸 통해 저는 제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비로소 한국어가 학생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면서 한국어 교실은 단지 수업을 넘어서 마을의 중요한 커뮤니티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한국어는 이곳에서 꿈과 희망의 상징이 되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한국어로 인사하며 매년 열리는 작은 한국 문화 축제를 즐깁니다. 학생들은 단순히 공부를 넘어 한국과 말라위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국어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를 통해 얻은 가치를 마을에 전파하며 자신들의 꿈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 교실에 나가 학생들과 함께 한국어를 배우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제가 한국어를 통해 얻은 가장 큰 것을 묻는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한국어는 단순히 언어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 마을에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 준 문이었어요. 학생들의 웃음소리, 그들의 꿈을 이루려는 열정, 그리고 한국어로 인사를 주고받는 마을 사람들의 모습은 제게 항상 큰 감동을 줍니다. 한국어를 통해 말라위의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이제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어가 가져올 새로운 기적을 기대하며 저는 오늘도 학생들과 함께 한글을 씁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앞으로도 더욱 감동적인 사연을 전해드리도록 노력하는 감동향기가 되겠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